베트남 국민들의 특성이 뭐냐면 공안들의 말, 경찰들의 말을 정말 잘 들어요. 공산국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잘 듣다 보니까 아마 발전은 잘 못하겠죠. 날씨도 좋고 하늘도 청량합니다. 지금은 낮 한 12시쯤 됐어요. 점심 먹기 전에 한번 둘러봐야겠다 싶어서 둘러봅니다. 지금 셧다운 된 게 지금 3주하고 조금 지났잖아요. 한 25일 정도 지났는데 지금 확진자가 200명대는 계속 웃돌고 있어요. 200명, 300명, 500명까지도 올라갔는데 요 며칠 사이로는 500명까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지금 이제 로컬 거리를 한번 달리고 있는데요. 문 닫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셧다운은 베트남인들에게도 아주 굉장히 큰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는 벌써 1년 반 이상 셧다운 되고 있어서 다 망했다고 봐야죠. 학생들도 많고 그런 거리인데 문 닫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식당은 다 문 닫았고요. 식당에서도 이제 파는 게 델리버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배달 음식. 여긴 배달 문화가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아서 저희는 한 번도 시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물건 파는 데는 문은 열려는 있지만 식당, 조리하는 데는 문을 닫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가라오케, 마사지 등등 문을 닫았지만 그 외에 관련된 업장들도 꽤 많이 문을 닫은 것 같아요. 오토바이 매장, 전화기 매장 등등. 전화기 매장 같은 경우는 문을 닫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문을 닫았네요. 벌써 다 닫고 여기도 문 닫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옷가게도 상당히 많이 문을 닫은 것 같아요. 옷가게, 신발가게 등등 정말 많이 닫았네요. 베트남의 도로를 한번 지금 천천히 달리고 있습니다. 한 30km 정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보다 다 빨리 달리니까 사람들이. 옛날엔 저도 오토바이를 참 잘 탔는데 이제는 무서워서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 거리를 지나고 나서 조금 지나면 이제 시장이 나올 건데 그 시장도 한번 볼 생각이고요. 최하 8월까지는 이런 상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사도 지금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백신도 1.5% 1차를 맞았다고 하는데 사망자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최근에 사망자는 중국 백신을 맞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명이 확진에 걸리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장에 있는 곳은 문을 닫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3주 동안에 문을 닫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공장을 하다가 문을 닫고 다시 열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닫다 보면은 일했던 경험 있는 직원들이 빠지잖아요. 그 직원들을 다시 불러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들어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 직원들은 벌써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코로나가 풀리더라도 한 달, 두 달은 다시 직원들 교육을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사람들이나 외국인이 운영하는 그런 업장들은 그런 피해가 더 큰 것 같아요. 보면은 일본 매장 같은 경우는 하더라고요. 월급을 주고 할 것 같은데 한국 매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코로나 끝나면 요 근처에서 사업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계속 알아보다가 아마 요번이 끝나면은 다시 또 알아봐야 될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결정을 내려야 될 수도 있어요. 저보다 더 힘든 분들도 분명히 더 많으시죠. 사업장을 크게 하신 분들은 나보다 더 크시겠고, 작게 하신 분들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고충이 있을 건데, 베트남 사람들의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면요, 손해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8시간만 일하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8시간만 일하고 가고 싶어 해요. 제가 공장할 때도 연장 근무 시키면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말도 없이 그만두고. 계약서를 적긴 적걸랑요. 보통 계약서를 적을 때 7일 정도로 얘기를 해놔요. 전에 그만두면 월급을 안 준다. 7일은 꼭 채우더라고요, 애들이. 월급 낼 때 되면 그냥 쓱 옵니다. 월급 주세요. 10일 거, 15일 거 월급 주세요 라고 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애들은 살살 구슬리면서 8시간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량 있게 일을 시켜야 돼요. 그런 게 가장 낫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8시간, 10시간, 12시간 배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대부분이죠. 한 90% 이상 정도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살살 긁어주면서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다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은 2, 3일 정도만 일하다 보면은 금방 티가 나요. 아, 얘는 적응을 못하겠다, 하겠다. 그럼 저는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바로 자르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사고를 칠 수도 있고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자, 저기 앞에 보이는 게 FV 병원이고요.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시죠. 근데 가격은 로컬 병원에 비해서 4배 정도 비싼 것 같아요. 4배, 5배 정도. 저는 거의 이 병원은 한 번 와봤던 것 같아요. 와이프 아플 때. 처음 와이프 아플 때 간단한 진찰 받았는데 300불인가 썼던 기억이 나요. 근데 베트남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간단한 진찰이 아니라 내시경, 약도 엄청나게 많이 해서 한 150불? 200불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면은 베트남 병원을 가게 되죠. 베트남어도 조금 할 수 있고, 또 와이프가 조금 더 도와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베트남에 사시든 중국에 사시든 그 나라의 언어는 어느 정도 알고 배워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